들어봐. 삶이 너무 복잡해졌어.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 마치 세상이 항상 빠르게 돌아가고 보이지 않는 압박이 너를 짓누르는 것처럼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 하지만 하루가 끝나면 남는 건 피로뿐이야. 늘 바쁘지만 정작 만족은 없는 이상한 느낌. 그런데 만약 문제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 돈이 부족한 것도 기회가 부족한 것도 아니라면 문제는 너무 많다는 것이야. 너무 많은 자극, 너무 많은 선택, 너무 많은 distractions. 너무 많은 것들이 집을, 마음을, 그리고 가슴을 채우고 있어. 칼 융은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외면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과도한 것들에 지배당하고 있어. 넘쳐나는 정보, 끝없는 기대, 그리고 사실 우리 것이 아닌 의무들. 그렇다면 만약 이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들 방법이 있다면, 쓸데없는 것들을 비워내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길 수 있다면, 오늘 난 너에게 어떤 규칙을 주려는 게 아니야. 대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고 싶어. 이것을 이해한다면 네가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감정,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왜냐하면 결국 미니멀리즘은 적게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나 자신을 갖는 것이니까. 만약 이 말이 너에게 와닿는다면 끝까지 함께 해줘. 이 대화는 어쩌면 네가 스스로와 나누는 가장 중요한 대화가 될지도 몰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너는 이미 선택을 해야 해. 오늘 뭐 입지? 옷장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각각의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지. 편한 옷을 입을까? 아니면 격식을 갖출까? 날씨가 쌀쌀할까봐 두꺼운 외투를 걸칠까? 아니면 햇볕이 따뜻할지도 모르니 가벼운 옷을 입을까? 내 뇌는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상황을 예측해야 해. 작은 결정이지만 벌써 에너지를 소비했어. 이제 주방으로 가. 아침은 뭐 먹지? 죽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김치를 곁들일까? 아니면 가볍게 먹을까? 차를 마실까? 커피를 마실까? 아니면 주스를? 또 하나의 결정. 또 조금 더 에너지가 소모됐어. 그리고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이 과정은 하루 종일 반복돼. 출근길을 고르는 것부터 메시지에 어떻게 답할지까지. 작은 결정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지. 바로 정신적 피로야.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결정 피로라고 불러. 우리의 뇌는 하루 동안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양이 한정돼 있어. 선택해야 할 게 많아질수록 그 에너지는 더 빨리 소진되지. 아침에는 머리가 맑고 빠르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명확함이 흐려지게 돼. 처음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쉬운 길을 택하게 돼. 덜 고민해도 되는 선택, 덜 에너지가 드는 선택. 그래서 하루가 끝날 무렵 직접 건강한 음식을 요리하는 대신 배달 음식을 시키고 책을 읽는 대신 무작정 휴대폰 화면을 보게 돼. 그리고 원치 않는 부탁에도 그저 그래 하고 대답해버려. 이미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생각할 힘조차 없으니까. 이런 이유로 많은 결정들이 저녁에 잘못 내려지는 거야. 사람들이 뭘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야. 이미 사소한 선택들로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이야. 우리는 늘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다고 배워왔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무거워져.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거든. 만약 내 방이 필요 없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물건 하나하나가 내 정신의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휴대폰이 알림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하나하나가 네 집중력을 빼앗고 있는 거야. 일정이 항상 꽉 차 있다면 내 뇌는 쉴 틈이 없는 거야.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부족함이 아니라 넘쳐나는 것들이야. 우리를 진짜 피곤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한정된 에너지를 두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수많은 것들이야. 그리고 정신이 복잡할수록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은 점점 사라지게 돼. 이제 단순해질 때가 됐어. 만약 지금 네 머릿속을 비울 수 있다면 아마 바로 가벼워지는 걸 느낄 거야. 마치 어질러진 방이 깨끗하게 정리된 순간처럼.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를 치워낸 공간처럼. 이게 바로 단순한 삶이 주는 효과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쌓아오는 법만 배웠으니까. 물건뿐만이 아니야. 일정, 정보, 기대, 의무까지. 선택의 과부하는 단순히 옷장이나 식탁 위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있어. 우리는 너무 많은 일에 예스라고 말하고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며 습관을 만들고 매일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걸 깨닫지 못해. 그리고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어릴 때부터 우리는 더 많은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배워왔어.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책임. 항상 바쁘게 사는 것이
곧 생산적인 삶이라고 믿어왔어. 하지만 아무도 우리의 정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 컴퓨터도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실행되면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멈춰버리잖아.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야. 너무 많은 것을 떠안으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지쳐버려. 칼융은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마주하지 않는 것들은 결국 우리의 운명으로 나타난다. 너의 정신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내 주변 환경이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게 돼. 이유 없이 불안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피곤함과 좌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 더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게 하는 것. 공간을 만드는 것. 방을 깨끗이 정리하면 공간이 넓어지고 공기가 가벼워지듯이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면 시간의 여유가 생기듯이 무의미한 정보 소비를 멈추면 정신이 맑아지듯이 이게 바로 단순함의 효과야. 중요한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내려놓는 것.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져. 과도한 것들이 사라지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 혼잡한 틈에 가려졌던 진짜 중요한 것들이 그때 깨닫게 돼. 단순함은 희생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 단순함을 말하면 모든 걸 버리고 약속을 끊고 최소한의 것만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미니멀리즘은 결핍이 아니야. 덜 갖기 위해 덜 가지는 것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것. 딱 충분한 만큼만 가지는 것. 충분하다는 게 뭘까? 내 마음이 가볍고 내 삶이 선명해질 만큼. 문제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충분함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주변은 끊임없이 이걸 원해야 해 라고 말하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사회는 늘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성, 더 큰 성취를 목표로 삼으라고 해.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삶을 살게 돼. 칼 융은 개별화, 인디비주에이션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 진짜 나는 누구인지 발견하는 과정.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이 되는 과정. 그리고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건 바로 그 과정이야. 쓸데없는 것들을 걷어내고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것만 남기는 것. 어쩌면 너는 생각보다 많은 약속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을지도 몰라. 매일 그렇게 많은 정보를 소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사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도 충분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멈춰야 해.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 나는 정말로 이걸 원하나? 이게 진짜 나에게 의미 있는 걸까? 만약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다른 누군가가 대신 내리게 될 거야.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삶이 온통 의미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게 되겠지. 그리고 결국 쓸데없는 짐을 지고 사는 것보다 더 후회되는 건 잘못된 짐을 평생 지고 살았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는 거야. 하지만 만약 지금 바꿀 수 있다면 극단적으로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한다면 단순함은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야. 작은 선택들,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야. 무언가를 억지로 움켜쥐는 대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해. 휴대폰을 열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 지금 이걸 정말 봐야 할까? 누군가 약속을 제안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래 라고 답하기 전에 이게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일까? 라고 생각해봐. 새로운 물건이 사고 싶어질 때 깊이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이게 정말 내 삶을 나아지게 할까? 아니면 단순한 충동일까?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여는 것처럼 공기가 가벼워지고 시야가 맑아져.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돼.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걸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걸. 칼 융은 이렇게 말했어. 우리 안에서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우리 삶을 지배한다. 과도함도 마찬가지야. 필요 없는 것들은 천천히 쌓여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어느새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네가 그 무게를 자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 너에게 선택권이 생겨. 너는 다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그리고 깨닫게 돼. 단순함은 단순히 덜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공간을 만드는 것.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것.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 내가 처음으로 내가 지고 있던 불필요한 무게를 알아차렸던 순간을. 어느 평범한 날이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방을 둘러봤는데 이상하게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야.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엔 몇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고 옷장엔 옷들이 가득했고 선반엔 손도 대지 않은 책들이 줄지어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나는 어떤 서류를 찾아야 했어. 그런데 찾는 과정에서 깨달았어. 내 주변엔 너무 많은 것들이 목적 없이 쌓여 있다는 걸. 오래된 종이들, 더 이상 필요 없는 영수증들, 혹시 모르니까 라는 이유로 보관했던 물건들. 그 순간 나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어. 이건 내 삶 자체를 비워내는 과정이었어.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달라졌어.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 내가 괜히 유지하고 있던 불필요한 약속들이었고, 아무 의미 없이 머릿속을 차지하던 생각들이었고, 쌓여만 가는 사소한 걱정들이었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끊임없이 바쁘게는 만들었지만 결코 가볍게 해주지는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시도를 해봤어. 정리하는 대신 없애보기로. 필요 없는 종이들은 버렸고,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들은 기부했고, 휴대폰에서 불필요한 앱을 삭제했고, 끝도 없이 울리던 알림을 꺼버렸고, 습관적으로 수락하던 약속들에도 멈춰서서 한 번 더 생각해봤어.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머릿속이 맑아졌어. 집안이 밝아졌어. 내 시간에 여유가 생겼어. 그리고 늘 피하려고만 했던 그 침묵이 평온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 나는 몰랐어.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까지 변화가 올 줄은. 이혼 후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 처음엔 그 침묵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조용함이 점점 무거워졌어. 집안 곳곳이 과거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어. 선반 위에 남겨진 머그잔 하나, 옷장 속 내 것이 아닌 옷 한 벌, 읽다만 책 한 권. 그때는 삶이 너무 바빠서 책 한 권 끝까지 읽을 여유조차 없었어. 나는 몇 주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외면했어. 침묵이 주는 공허함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 했어.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 이건 결국 마주해야 할 문제라는 걸. 그리고 어느 날 아무 계획도 없이 나는 정리를 시작했어. 그런데 그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어. 그건 나에게 묻는 과정이었어. 이건 아직도 내 삶의 일부일까? 아니면 그냥 과거의 흔적일 뿐일까? 그리고 깨달았어. 비워야 하는 건 단순히 집이 아니었어. 나 자신이었어. 그래서 버렸어. 더 이상 의미 없는 사진들. 이제는 내 것이 아닌 옷들. 한때는 중요해 보였지만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는 오래된 종이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나씩 비울 때마다 나는 조금씩 더 가벼워졌어. 그날이 끝났을 때 집이 단순히 깨끗해진 게 아니었어. 집이 숨을 쉬고 있었어. 그리고 오랜만에 나도 숨을 쉬고 있다고 느꼈어. 영상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어. 이건 원래 내 이혼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결국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됐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아직 채널 운영 감각을 되찾는 중이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혹시라도 여기까지 봤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공유해줘. 고마워. 여기 있어줘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